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깊게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이 감행했던 진짜 기막힌 그리고 엄청난 역사적 미스터리에 관한 겁니다. 아마 기존 매체에서는 거의 들어보신 적 없는 아주 독특한 관점일 텐데요. 단순한 전투나 전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저한 거시 경제 데이터 그리고 차가운 통계와 수학적 기반을 통해서 미군의 진짜 전쟁 전략을 한번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숫자부터 한번 비교해 볼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독일은 무려 300여 개의 사단을 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압도적인 경제력과 어마어마한 공장들을 생생 돌리던 글로벌 산업의 거인 미국이 치른 지상전 규모는 고작 90개 사단이 전부였습니다. 네, 겨우 90개요. 엄청난 불균형 아닌가요? 자, 여기서 우리의 가장 큰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강력하고 인구도 빵빵한 나라가 대체 왜 자기들 군대 숫자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확 줄여버렸을까요? 정답부터 힌트를 드리자면 이건 무슨 군사교범이나 전술책에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냉혹하고 철저한 수학적 방정식 하나에 그 비밀이 전부 숨어 있습니다. 여기 이 공식 문서를 한번 보시죠. 미 육군 군사역사연구소의 실제 기록 원본입니다. 당시 조지 C. 마셜 미 육군 참모총장이 주도했던 이 대담하고 무모해 보이는 전략을 역사학자들은 94단 도박, 90 디비전 갬블이라고 부릅니다. 이 문서가 떡하니 증명해주고 있죠. 이건 장군의 직감 같은 게 아니라 뼛속까지 계산된 엄청난 리스크 테이킹이었다는 걸요. 이 무서운 도박의 밑바탕에는 이른바 가용인력 방정식이라는 게 깔려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그냥 자기들 싸울 무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연합국 전체의 무기를 퍼줘야 하는 민주주의의 병기창이었거든요. 자, 놀이터에 있는 시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전선에 총 들고 나갈 군인을 한 명 징집하면 반대쪽 시소에서는 탱크랑 비행기를 만들 핵심 공장 노동자 한 명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아슬아슬한 경제적 딜레마의 균형을 완벽하게 맞추는 것. 그게 당시 미국의 제일 큰 숙제였어요. 화면에 보이는 10.9%. 이 숫자의 의미가 뭘까요? 당시 독일이 자국 총인구에서 군대로 끌고 간 비율입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미국의 전시생산위원회의 계산기는 전혀 다른 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미국 경제와 무기 생산 라인이 완전히 박살나는 걸 막으려면 징집 비율을 인구의 약 7.8% 수준에서 무조건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럼 이 인구 통계학적 한계를 좀 더 쪼개서 볼까요? 1941년 당시 미국 총 인구가 1억 3,300만 명이었습니다. 그중 군대 갈 수 있는 18세에서 44세 사이 남자가 딱 3천만 명이었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그 경제 붕괴라는 마지노선 때문에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 군인 숫자는 1,500만 명에서 1,600만 명 선으로 아예 못이 박혀버린 겁니다. 더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럼 이렇게 모은 병력을 어떻게 나눴을까요? 가용군인 약 1,200만 명을 나누는 일명 433 배분 알고리즘을 돌려보죠. 일단 태평양 전쟁 전체를 커버할 해군이랑 해병대에 400만 명, 독일 융단 폭격하고 제공권 잡아야 하는 육군 항공대에 250만 명, 그리고 전 세계로 물자 날라야 하는 후방 보급 병력에 또 200만 명을 먼저 뗍니다. 자, 이 파이들을 다 깎아내고 나니까 진짜 총 들고 싸울 육군 지상 전투병 몫은 고작 360만 명도 채 안 남게 된 겁니다. 여기서 상황을 더 빡빡하게 만드는 사단 슬라이스라는 아주 중요한 군사 개념이 등장합니다. 쉽게 케이크 조각이라고 생각해보죠. 14,000명짜리 보병사단은요, 겉에 예쁘게 포장된 얇은 케이크 한 조각일 뿐이에요. 이 사단 하나가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싸우려면 그 뒤에서 병참, 행정, 지원을 맡아줄 26,000명의 덩치 큰 후방부대가 한 묶음으로 반드시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단 하나를 제대로 굴리려면 실질적으로 4만 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딱 떨어지죠. 자, 오늘 해설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가 바로 여긴데요. 방금 육군 지상정투 병력이 360만 명 남았다고 했죠? 이걸 사단 하나 굴리는 데 필요한 4만 명으로 나눠보세요. 네, 정확히 90이라는 숫자가 떨어집니다. 이 수학적인 결과가 바로 미군이 90개 사단으로 전쟁을 치르게 만든 그 최적의 등식이었습니다. 당시 군 수뇌부 입장에선 진짜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초기 군사기획 문서들을 보면 원래 미군이 세웠던 원대한 계획이 있었거든요. 무려 213개 사단을 만들겠다는 일명 승리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이 냉혹한 수학적 상한선의 벽에 부딪혀서
그 거대한 계획을 싹 다 폐기해버립니다. 인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정확히 90개 사단의 전력을 꽁꽁 묶어버리는 진짜 초유의 결정을 내린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결정이 얼마나 미친 도박이냐면요. 미국은 지금 유럽이랑 태평양 그 어마어마한 두 개의 전선에서 글로벌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전선이 뚫리거나 위기가 닥쳤을 때 급하게 투입할 수 있는 전략적 예비 부대가 사실상 제로, 아예 없었다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안전장치 없이 외줄타기를 한 거예요. 이 외줄타기의 대가는 1944년에 아주 뼈저리게 돌아옵니다.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초반부터 징집이 밀리면서 병력이 모자라기 시작하더니 노르망디 상륙작전하면서 그나마 있던 예비군마저 싹 다 갈아 넣었죠. 그러다 결국 12월 발지 전투에서 일이 터집니다. 엄청나게 얇아진 미군의 지상 방어선이 절대적인 인원 부족 때문에 정말 붕괴되기 일보 직전까지 몰리게 된 겁니다. 당시 펜타곤 최고위층이 얼마나 패닉이었는지는 이 인용구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헨리 스팀슨 전쟁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계산은 압도적인 힘을 주기는커녕 우릴 지금 면도날 위에 세워두고 있다. 진짜 경악을 한 거죠. 당장 겨울 참호전에서 병력이 모자라서 전선이 다 뚫릴 판이니까 제발 당장 새로운 사단을 더 만들자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은 조지 마샬 장군이 작성한 이 실제 메모입니다. 장관이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데도 마샬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새로운 사단 창설을 거부합니다. 그는 처음에 세웠던 그 수학적 기반을 끝까지 밀어붙였어요. 전선에 깔린 사람 머릿수보다 미군이 가진 질적인 우수성이 결국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아주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럼 도대체 그 턱없이 부족한 보병 머릿수를 무슨 수로 극복했을까요? 미군에게는 믿는 구석이 4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적을 갈아버리는 압도적인 포병 화력. 둘째, 하늘을 그냥 지배해버리는 완벽한 제공권. 셋째, 모든 부대의 전면적인 기계화와 빠른 기동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대가 박살났다고 사단을 통째로 뒤로 빼는 게 아니라 사상자 자리에 곧바로 새 인원을 꽂아 넣는 개별 보충 시스템이었습니다. 결국 이 94단 도박이라는 건 현대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 극단적인 트레이드오프였습니다. 진흙탕에서 구르는 보병의 머릿수, 즉 양적인 우위는 쿨하게 포기했어요. 그 대신 후방의 공장들을 24시간 미친 듯이 돌려서 무한대로 쏟아지는 탱크, 비행기, 막강한 보급이라는 질적인 지배력을 택한 거죠. 공장에 남겨둔 노동자들이 결국 전장의 어마어마한 화력으로 변해서 나타난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미군의 이 94단 도박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시 거시경제와 인력 데이터를 완벽하게 꿰뚫어 본 천재적인 선견 지명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역사가 크게 도와준 엄청난 행운이었을까요? 철저하게 데이터에 기반했던 이 대담한 수학적 결정이 현대전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오늘 해설을 통해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